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5명이 증가해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은 141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가 15명이나 늘었고 사망자도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는 등 안정세 진입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음식점과 술집 영업이 제한되자 공원이나 모텔로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숙박업소의 불법 주류 판매를 단속하기로 했고 한강에서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치명적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미국 언론인의 신간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황 상태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험성을 숨기고 대응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5명으로 8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중 중증 환자는 15명 늘어 169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1,743명,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41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46명, 경기 47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98명이 확진돼 아슬아슬하게 두 자릿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충남 12명, 대전 11명, 광주 5명, 울산 4명, 충북과 경북 2명씩, 부산과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337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 17,360명입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입국자 검역에서 4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감소세가 더디다며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선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노력으로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아직 재래시장, 친목 모임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 직장을 통해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요 배달 업체에 한강공원 배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풍선 효과로 한강공원 이용객 수가 크게 늘자 일부 출입 통제에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한강공원 현장을 김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로 붐비던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빨간색 통제선이 쳐졌고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과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밤 9시 이후 식당과 주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자 서울시가 아예 여의도와 뚝섬, 반포의 한강공원 출입을 막은 겁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모든 매점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단축했습니다. 야간 계도 활동까지 강화됐습니다. 마스크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똑바로 해주세요. 하지만 풍선 효과는 여전했습니다. 출입이 가능한 망원 한강공원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 겁니다. 매점 단축 운영에도 아랑곳 없이 배달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이 탓에 안내 방송도 수시로 나옵니다. 음주나 소규모 모임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준수되기 어려우며 사람 간의 밀집도가 높아 결국 서울시가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음식물 배달 주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달 업체에 배달 주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배달앱 8개 회사는 한강공원 주문이 들어오면 자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강공원에서 배달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플을 켜고 위치를 설정하자마자 곧장 한강공원 주문은 잠시 멈춰달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업체나 음식 주문 자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 대신 서울시는 한강 인근 음식점에도 주문 접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공원에 주문 자제 안내문도 붙이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복 감염됐을 때 더 치명적이거나 증상이 더 악화하는지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바이러스에 같이 감염된 건데 비율은 적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검사도 하고 또 코로나 검사도 했을 경우에 2개가 다 이제 양성이 나온 사례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됐을 때 더 치명적이거나 증상이 더 악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밝혀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임상 전문가들과 또 다른 남반구에서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을 한 그런 국가에서의 어떤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정보들이 정리가 되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확보하는 백신은 2,93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맞을 양이 못 돼 무료 접종 대상자와 62세 이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상업용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시장에 출시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이제 임상 1상이 완료된 단계로 앞으로 임상 2,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는 완치된 후에도 피로감이나 탈모 등 후유증이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후유증이 2달 이상 계속되는 원인 불명의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과학계에서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정환 씨는 57일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달간 계속됐던 호흡기 증상은 사라졌지만 퇴원 후에 더 당황스러운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탈모 증세입니다. 이전에는 탈모가 없었고요.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탈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수채구멍을 막아서 배수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였다가 완치된 사람 가운데 90% 가까이가 2달여 후에도 후유증을 겪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개 이상의 후유증을 앓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주요 증상은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었고 관절 통증과 가슴 통증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사스나 일반 호흡기 질환과 달리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롱테일 코로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혈관 연관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혈관 쪽에 어떤 침전물을 쌓이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피가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가는 거를 막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설은 있는데 목은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경증 환자도 35%가 후유증을 앓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개인 방역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한 뒤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요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보건소는 업무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욕설하는 확진자, 거짓말하는 확진자를 상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역학조사반의 하루를 김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1시, 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린 하남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하남시 보건소 감염병원 미팅 조혜진인데요. 맞으시죠? 확진자 기초 조사를 위한 통화를 마치자마자 또 전화벨이 울립니다. 확진자 동선을 왜 빨리 올려주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입니다. CCTV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현장에서 계셨던 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그거를 여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 조혜진입니다. 집회와 교회 관련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달 중순 이후 동선 조사 업무량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기초 조사를 마치면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우리 장님 활동하시는 병원에 병원이요? 3일 목요일이랑 9월 5일 토요일 날 저희 형님 모시고 병원 간 건 맞으시죠? 이렇게 전화라도 잘 받아주면 감사할 따름. 휴대전화를 꺼놓은 환자의 한숨 내쉬고 막무가내로 욕설하는 환자와 통화하다 울컥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전화를 받고서 가장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이 울어서 팀장님도 이제 울보라고 그렇게. 확진자와 접촉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때면 원점으로 돌아가 퍼즐을 맞추는 추리가 시작됩니다. 또 옆에 있는 내 거를 갖다 하잖아. 그러니까 관계 맞는 거야. 확진자분 진술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하기 싫으니까 사기당한 거 같아. 결국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합니다. 여기는 접촉자 없는 걸로 분류하겠다고 하셨고요. 다행히 마스크랑 잘 쓰고 계셨고. 그러면은 그냥 저희 정상 영업해도 네네. 그래도 빠진 조각들은 CCTV로 찾아냅니다. 좀 안고 싶다. 아니 괜찮아.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어.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눈알이 핑글핑글 도는 듯합니다. 이렇게 실컷 봤는데 특정할 수 없을 때 안 보이거나 CCTV 할 때. 그치. 되게 힘들게 봤는데 한 1시간 이상 뒤졌지 우리가. 근데 어디로 갔는지 CCTV 상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되게 뭐랄까 허무하지? 진짜. 현장 조사를 나온 지 5시간째. 어느새 퇴근 시간을 훌쩍 지나 깜깜해졌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8, 9시간이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새벽 1시 반에 퇴근했던 거. 그때 제 기억에 한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처럼 뭔가 세계가 잡혀있지 않았었고 밤 10시가 넘도록 남아있는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집과 보건소만 오가며 역학조사에 매달린 지 벌써 8달. 끝이 안 보이는 싸움에 지쳐가지만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또 하루를 버팁니다. 감염병 자체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촉자를 분류하고. 역학조사원들에겐 소박하지만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바라는 건 크게 없고 그냥 거짓말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YTN 김다연입니다. 네, 얼굴 인식 체온계 문제점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중순 해당 기기가 무허가 의료기기라며 판매 중단을 업체 측에 행정 지도했습니다. 공장에 있는 완제품을 봉인까지 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업체 측은 그 이후에도 꼼수를 써서 관공서 등에 계속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얼굴인식 체온계 제조업체 본사. 물건을 출하하는 곳에 회사 로고가 선명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옆에는 상자와 가구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달라붙어 물건을 다 싣자 화물차가 떠나고 또 다른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왼쪽으로 갔는데? 쉴 틈 없이 오가며 짐을 옮긴 곳은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형 제조공장. 얼굴인식 체온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YTN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취재진이 짐이 옮겨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같은 업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 맞는 거죠? 네. 갑자기 회사 자재를 옮긴 이유는 뭘까? 한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 단속을 받은 상태에서 YTN 보도 이후 추가 단속을 우려해 생산시설을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생산시설 옮겨서 라인 가동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사실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식약처가 업체 본사를 찾은 건 지난달 20일.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라며 완제품을 봉인한 뒤 업체 관계자들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업체 측은 구청과 소방서, 교육청 등에 버젓이 기기를 계속 팔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교대 요청을 해서 그때 31일에 와서 설치하고 갔어요. 2대에서 구매했어요. 저희는 본사로 통해서 연락했어요. 이게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업체 대표는 식약처 단속 이후 물건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공문을 2차례 걸쳐서 강하게 보냈어요. 판매했다 소리는 저는 크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다 봉인을 하고 왔어요, 물건을. 업체 측은 조만간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예약 판매까지 받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센터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1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미국, 스페인보다도 1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한국은 해외 사이버 공격과 글로벌 경기, 국가나 민족 간 갈등, 대규모 난민 이주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도 14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은 한국이 83%로 14개국 평균치 59%보다 24%포인트나 많았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임상시험이 부작용 가능성 문제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브라질에서는 3상 임상시험에서 별다른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상파울루 연방대학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5천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한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상파울루 연방대학은 성명을 통해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까지 이루어졌으며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9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는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백신 개발자가 임상시험의 과학적 무결성을 보장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표준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게 돼 우리는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참가자의 안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백신 시험에서 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성명에서 임상시험에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는 질환이 발견되고 조사가 이루어질 때 취해지는 통상적인 조치라면서 독립위원회가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체 감염자 10명 중 1명이 어린이 감염자일 정도로 확산세가 커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51만 3천여 명, 미국 전체 감염자의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교가 다시 문을 연 뒤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된 어린이는 7만여 명, 이전 2주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확산 속도도 성인들보다 빠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석 달 사이 미국의 전체 감염자 증가율은 270%, 하지만 10대 이하 어린이 증가율은 무려 720%에 이릅니다. 소아과 학회는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있어 더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Best way to get our kids back into school and back into in-school learning is to decrease the spread of coronavirus, right? And so by wearing masks, we can help decrease the spread of coronavirus. 또 올해는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So important with flu and COVID coming at the same time that we really try to take flu off the table as much as possible, and embracing the flu vacc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can do. 미국 보건당국은 50%를 밑돌던 독감 백신 접종률을 65%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독감 백신 2억 회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며 젊은 층도 감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남았습니다. 공황 상태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험성을 은폐하고 대응을 등한시하면서 미국 국민을 오도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가 다음 주 내놓을 신간 경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18차례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지난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독감보다도 5배 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코로나19가 임기 중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고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적었습니다. 3월 19일에는 공황 상태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젊은 층의 감염 위협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험성을 경시했고 대응할 리더십을 재설정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책을 미리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He knowingly and willingly lied about the threat it posed to the country for months. He had the information. He knew how dangerous it was. And while this deadly disease ripped through our nation, he failed to do his job on purpose.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황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And I don't want people to be frightened. I don't want to create panic, as you say. And certainly I'm not going to drive this country or the world into a frenzy.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가 별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온 만큼 이번 폭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BBC 방송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실내배 구분 없이 사회적 교류를 위해 6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파운드, 우리 돈 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은 최대 3,200파운드, 약 49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모임 금지는
학교와 직장,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한 결혼식과 장례식, 스포츠 행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전차선 접촉 없이도 열차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무선 급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열차 운영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차선 접촉에 의한 마모 분진이 없어서 미세먼지 절감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철도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무선 급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